네, 안녕하세요. 개발자와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된 송승현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강단에 서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이질적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개발자에서 PM으로 전직하시고 뭐 기획 업무를 같이 보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 개발물이 절 빠진 퓨어한 개발자입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목차 보시면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제 제 전공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아까 이제 바로 이전에 강연자분이 기획자랑 개발자랑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사용되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대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스타트업의 세계로 빠져들은 개발자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문화를 전도하는 에반젤리스트를 자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자바 왕국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터라는 어떤 구글이 만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에 빠져서 이 프레임워크를 전도하는데 요즘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커뮤니티랑 같이 운영하는 플러터 서울 오거나이제이션 팀에 속해 있고요. 다른 분야와 협업하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입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들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이제 좀 물음표를 띄우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모바일 앱 개발자다 아니면 웹 개발자다 혹은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다 하면은 바로 딱 알기 쉬운데 참 제 분야지만 좀 마이너한 분야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개발하고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아키텍처하고 시스템 테스팅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모토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직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제 한 축을 보시면 이제 V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데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나오는 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아키텍팅 설계하는 거랑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고 테스팅하고까지 연관지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나오고 유지보수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위치를 보자면요, 클라이언트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 좌측에 있고 IT 프로덕트 디자이너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 가운데에 있고 개발자가 저 오른쪽 끝에 있는데 저는 저기 사이쯤에 개발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 이 요구사항 달성됐다 안 달성됐다 이 요구사항 어떻게 처리됐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매니징 할 때 많이 보시던 거죠.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IT 프로덕트 디자이너, 기획자 여러분들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디벨로퍼가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초창기에는 하던 일이었어요. 언제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던 일이냐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은 군대에서 나왔어요. 우리 전쟁할 때 상대편 암호 해독하려고 프로그램 짜면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던 프로그램들, 군용 혹은 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이런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버튼 아무데나 달려 있어도 눌러서 작동하면 돼요. 이때는 IT 개발자들도 이렇게 어떤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요구 사항들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요 시점에서 저희가 좀 이제 분화가 되었냐면은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사용자를 많이 고려를 하고 어떤 서비스와 경험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직군이 조금씩 이제 서로 분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고래랑 하마랑 서로 친척인 거 아시나요? 네, 서로 한 사촌쯤 된대요. 그 유전학 분류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IT 기획자랑 IT 개발자랑 생각보다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비슷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이제 쳐다보시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싸워요? 머리끄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끄댕이 붙여갖고 이거 요구사항 해줘 그러면 이제 안 돼! 이 소리만 나오잖아요 개발자한테서.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디 외국이랑 코워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아까 좀 이전 강의 분 참고하실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획자랑 IT 프로덕트 매니저랑 우리 개발자랑 서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최고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 경험, 비즈니스, 돈. 이 기능들을, 이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서비스로 꾸려내서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전달할까?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전달할까?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들이 기획자분들이 생각하실 건 아니죠. 그 흔히 말하는 그거는 공대생인 너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만들 건지는. 자, 그럼 어떻게 만들 건지 생각하는 쪽은 이제 개발자 쪽이죠. 좀 더 개발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데이터, 인풋, 아웃풋, 펑션.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가공이 돼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갈지. 개발은 엔지니어링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작동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True or false.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개발자가 중점에 두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서비스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도 개발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자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외주 개발도 하고 있는데 외주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획자랑 개발자랑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춘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도 우리가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랭귀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의사소통해요 저희? 예, 먼저 바디랭귀지를 쓰죠. 근데 개발자랑 기획자랑 바디랭귀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바디랭귀지로 표현을 해야 이거 정기결계 좀 하게 만들어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바디랭귀지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바디랭귀지가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남았어요. 하나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권이다 그러면은 엄마가 다른 A 문화권, 아빠가 B 문화권, 그럼 자동적으로 둘 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개발자를 하다가 PM으로 전직하시거나 PM 하다가 개발자로 전직하신 분들이 통역을 좀 더 수월하게 하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방법 뭐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중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면 뭐 했어요? 필담했죠. 적어서 보여줬죠. 일단 뭐라도 그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람이 있고 배 이렇게 쓰다듬고 찡그리는 표정 지으면 배가 아프다던가 배고프다던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그림으로. 자, 그 그림이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는 개발 쪽에서 쓰는 모델링 언어예요. 시스템이나 어떤 서비스의 프로세스나 동작을 구조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과 비헤이어비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저 가르치는 교수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어렵게 설명하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구조 다이어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데이터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은 행동이죠. 비헤이비어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류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오늘 강의를 하면은 아마 이 강의 오늘 예약된 시간이 전부 끝날 때까지 저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획자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이거를 사용을 하는가? 나 기획서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그리라고 해요. 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쓰면 좋은 이유. 상품을 팔아야죠. UML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를 여러분들이 투입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오류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게 작동될까 안 될까 예측할 수 있어요. 단순한 문서보다는 공동 작업자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에게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목표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기획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이런 기획서니까 서비스 만들어주세요 오잖아요. 그 스타워즈 맨 앞에 그 장대한 서사시 있잖아요. 이렇게 크레딧으로 막 올라오는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조하는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근데 분명 이렇게 좋은 거면은 우리 선배 기획자분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나한테 줬을 텐데 내가 왜 본 적이 없지? 왜 안 보였냐면요. UML이라고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 때 이런 시퀀스 어떤 뭐 행동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쓰자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언어든 개발해서 C 언어를 배우든 자바를 배우든 언어라고 불리는 애들은 배우는데 러닝 커브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배우는데도 시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입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시스템, 이제 뭐 엄청나게 거대한 뭐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사용자와의 반응이 굉장히 많은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던가 하면은 이 서비스 개발하는 것보다 모델링 하는 게 더 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개발하는 것도 편하겠죠. 근데 기획자 여러분들이 고생할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모델링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개발자를 하고 말지 기획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도 관련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 에자일, 한국형 에자일. 만들고 일단 부순다. 일단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보고 잘 안 되면 부수고 다시 만들고. 외주 개발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서로 고객님이나 저나 제일 난처한 데가 그거예요. 코드 딱 받아보고 나서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와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UML이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일단 오늘 맛을 보고 가시죠. 그래서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개발 조금씩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신 이력이 있을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봅시다. 이 사용자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뭐냐, 요거를 저런 네모 박스 안에 유저라는 객체라 그래요. 개발 쪽에선 저런 단위들을 다 객체라고 하는데 저런 객체를 만들고 저런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 행동들을 구조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으로는 다른 객체와 이 객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결제 어떤 계좌 사이에 얘가 얘를 서로 인식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 한 개만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관계도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다 그려서 넘겨주면 개발자가 바로 코드 이렇게 쫙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서비스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뭐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의 행동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포함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유즈 케이스 UML입니다. 이거 보면은 기획자분들한테 이거 소개하면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려서 설명이 돼라고 하는데 개발자와 기획자가 서로 설명하는 그런 도메인 언어가 다르다는 거는 서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림만으로도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종류, 내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의 종류, 뭐 결제 모듈, 결제 시스템, 백엔드, 데이터를 들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즈 케이스, 사용 사례를 보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여기 예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예시인데요. 이제 서비스 커스터머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인증이 되고 어디 서비스 단계까지 이르는지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되죠. 개발자는 아까 인풋, 아웃풋과 펑션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 절차 지향형으로 인베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객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독립된 어떤 정보체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정보체들이 서로 사용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 뭐 서비스 하나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머리에 물음표를 띄우면서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단호한 표정으로 안 되겠는데 하면 안 되고요. 약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유즈 케이스를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시퀀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서비스 기획하다가 이제 뭐 카카오 인증이라든가 카카오톡 인증이라든가 네이버 인증이라든가 어디서 이제 개발자들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인증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시퀀셜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개발자 문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림만 보세요. 내용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도메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서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아까 얘기한 객체들 간의 소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거야. 근데 물건을 살 때 무슨 정보를 보내야 돼요? 물건 사는데 필요한 어떤 물건의 아이템의 아이디 혹은 아이템의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죠. 이런 수량들이 포함돼서 어느 객체가 어느 순간까지 처리를 하고 다음 객체가 어느 순간에 넘겨받아서 다음 돌려주는 값은 이걸로 줄 거야 하는 흐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개발자분이 있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 혹시 같이 일하는 개발자분들이 있다면은 구현할 때 서로 소통할 때 이 흐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체 서비스에서 네트워크와 소통하는 흐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자가 기획자한테 그려줘도 좋고 기획자가 개발자한테 그려줘도 좋아요.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고 일단은 생긴 아까 그 다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보다 생긴 게 편하죠. 그래도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획자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UML 표현 방식이나 사용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Q&A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거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개발자가 내 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질문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자인데요. 네. 좀 아까 세션에서 말씀 주신 분은 기획자가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개발자가 당연히 안 돼요부터 나가는 게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발자분이 보시기에 협업하기 조금 어려우신 기획자분의 스타일이 약간 궁금하거든요. 협업하기 어려운 기획자분의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뒤쪽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무리하게 구성이 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아마 여기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A라는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저기 이사님 한 분이 허리에 뒷짐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A라는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B라는 서비스 여기다가 추가하면 좀 쉽게 확장할 수 있고 좀 빨리 이렇게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개발적으로 구상을 할 때랑 기획적으로 구상을 할 때랑 서로 겉에는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뒤쪽에서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최근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을 사용하실 때 밑에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거 들어가 보면 아예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포스트에 들어가면 하단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획자 입장에서는 하단 내비게이션 바 있다가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개발에 들어가면은 코드를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사용해서 구조를 이제 개발자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말로만 하면은 그거 안 돼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면은 구조가 뭘 어떻게 바뀌길래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그 구조 바꾸는 게 너네 개발자들 일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랑 기획자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 기획자분들한테도 있지만 개발자분들한테도 나 이거 얘기하면 개발자분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은데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달라고 하세요. 아니 나도 여러분들도 대표님한테 들고 가서 보여드려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자가 안 된다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안 된대요 이러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런 그림이라도 그려서 요거랑 이렇게 구조가 다르니까 어렵답니다라고 하면은 대표님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은 재밌는 대표님이죠. 다른 분. 되게 강의 재밌게 들었는데요. UN의 얘기가
네. 그림을 그리셨는데 저걸 툴을 설치를 해서 쓰는 건지 툴이 상관없이 그냥 그리기만 하면 문서 같은 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공유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아, 질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어떤 걸 주셨냐면 이제 온라인 강연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어떤 걸 주셨냐면 UML이라는 거를 그냥 이제 PPT 같은 걸로 그려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툴을 사용해서 문서 버전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문서 버전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툴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에 draw.io라고 치시면은 웹에서 쓰실 수 있는 드로우 이런 UML 표현 방식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스타 UML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유료니까 대표님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스타 UML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드로우 IO 같은 걸 사용하면 파일 버전별로 관리도 할 수 있고 PPT로 하시면은 이제 PPT나 그림판으로 하시면 단점이 저 UML 표준 표현 양식을 다 그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드로우 IO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 저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오시면은 바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이 그 그리는데 시간 들어 바빠 그저 언제 다 그려 그러면 툴 이때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객체라는 걸 나눌 때 예.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누는지 불명확해가 있거든요. 예. 사람이나 사물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뭔가 기능별로 묶는다든지 그런 되게 모호하게 약간 모호한 경우들이 좀 있어서 객체를 어떻게 구분하실지. 객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어떻게 기획할 때 구분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살짝 기획자 입장에서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못해도 한 5, 6개 이내, 예,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너무 큰 객체가 되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고요. 기획자 입장에서는 객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를 짤 때 아까 유저하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좀 샘플을 드렸었는데 객체를 나눌 때 유저가 은행 계좌를 포함할 수는 있죠. 어떤 유저가 내가 들고 있는 은행 계좌를 정보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은행 계좌를 어떤 결제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 은행 계좌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죠. 은행 계좌랑 뭔가 다른 정보들이 있어야 결제 시스템이 굴러가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끼리 뭉쳐서 최소한의 단위를 잃을 때 하나의 객체로 분리를 할 수 있고 분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객체는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수록 개발하기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개발자 쪽 입장이긴 한데 복잡해요.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수록 나중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게 최소한의 단위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받으면 끝날 것 같네요. 자, 질문이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UML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세일링을 한 거죠. 좀 저렴한 표현으로 이제 약 판다고 하죠. 근데 이제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실 때 UML을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UML이나 모델링을 통해서 크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개발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고 좀 개발자한테 숙련된 한 7년차 이상의 개발자분들한테 좀 맡겨지는 업무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획 쪽 문화에 이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는 게 조금씩 이제 필요한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만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사용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시스템 개발하고 하면서 항상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썼는데 그래서 개발자와 기획자가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UML 말고 좀 더 편한 그런 노테이션 표현 방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